여러 장르를 결합하면서 이제 미디어나 또 신체, 미디어를 통과하는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작품들을 이렇게 그 공개된 장소에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고 또 그게 유튜브에 이제 박제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는 되게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작품을 빠르게 넘어가면서 제가 좀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업을 해온 경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일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랑 미디어, 그 다음에 반려종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반려종과 미디어의 관계, 비인간 동물과 미디어, 세계와 미디어 이런 식으로 부분도 살펴봤다가 또 전체적으로도 나왔다가 또 그것들이 똑같은 미디어의 작동 방식이 다른 세계의 어느 부분의 작동을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파악해가는 이제 작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저는 초, 중, 고를 다 이제 과학과 관련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생물학자였었고, 그래서 그 과학과 그다음 생물학에 대한 관심으로 어릴 적에는 계속 그런 생각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아니면은 제가 그 뭔가 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 어린 시절을 겪어가지고 영향을 받으면서 미술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면서 이제 융합예술을 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은. 그래서 2019년까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신체랑 미디어에 대해서 다뤘고, 그래서 무용영화 등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려종에 대해서 리서치하면서 신체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과시키는 방식이 반려종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여기서 성문예술 창작대에서 그 한예종 융합예술센터에서 그 선발해 주셔서 여기 1층에서 전시를 했었고, 그때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전시였고,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좀 더 비인간 동물과 미디어에 집중해서 작품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올해에는 그걸 세분화시켜서 여러 개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제 근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비인간 동물들이랑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그건 순수한 정말 애정으로 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외롭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뭐 호기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이런 비인간 동물들에 대한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집착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카톡방을 키면은 뭐 오픈 채팅방 같은데 이제 각종 동물을 키우는 매니아 톡방들이 다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점점 하면서 여기에 비윤리적인 것들이 또 굉장히 많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아니면 동물 보호 행동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이런 걸 휘말리는 것도 보고, 저도 동물권 행동이나 그 운동이나 이런 것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겪어오면서 이게 이 생물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한쪽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씩 다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도마뱀 한 마리랑 햄스터 한 마리랑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미생물들이랑 그 다음에 톡톡이라는 제가 계속 작품 주제로 삼고 있는 동물들 같은 토양생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제 하루 일과는 이제 얘네들을 돌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있는 미생물이랑 그 작은 토양생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번식했는지 같은 걸 살펴보고 영양분 같은 걸 공급해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구의 드로잉이고요. 이렇게 사육장은 이렇게 사육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키우기 위한 도구 같은 거를 제가 직접 고안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조형물 같은 것들. 무용이나 신체 미디어 리서치를 그 다음에 진행했는데 여기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작가님께서 그 소개를 해주실 때 어떤 라바노테이션이나 아니면은 가상현실을 신체로 옮기는 일, 이제 무용을 가상현실로 옮기는 일 같은 것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신체가 가상현실로 옮겨졌을 때 어떤 기술을 통과해서 옮겨졌을 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변질이 되고 그리고 삭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호흡이나 이런 데이터를 기록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봤는데 그 신체가 정말 단순히 우리가 캐치하는 거는 손목의 움직임, 팔꿈치의 움직임, 뭐 골반의 움직임 같은 센서 정말 단 몇 개의 데이터, 움직이는 데이터만으로 그 가상현실 안에서 신체를 아예 재창조를 해서 사실은 그 관절의 움직임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는 가상현실 안에 있는 신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미디어를 통과한 신체를 보면서 그것이 뭔가 우리가 막 형이상학적으로 모든 영혼이나 이런 게 쫙 옮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다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실험해 보고자 했고 이 작품은 처음에 제가 23살 때 22살? 3살 때 만들었던 무용 작품이고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그 프로젝터에 있는 그 죽어가는 어떤 풍뎅이나 파리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밑에 무용수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무용영화 공차 적응이라는 무용영화인데 서울무용영화제에서 상영하고 그 뒤로 여러 번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했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미술만으로 한 36분 정도의 길이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여러 파트로 임의로 나눠서 그 파트마다 그 영상 언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상 언어랑 무용 언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렇게 로직으로 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은 뭐 무용의 언어로만 하는데 영상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 마지막 씬은 완전히 영상 언어로 다 편집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그걸 스토리보드를 짜고 그걸 대로 실험을 한 영상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서울문화재단의 리서치 사업에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기호학과 그 다음에 그 신체가 그 기호로 변질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직접 실험을 좀 해봤고 그 결과로 나온 사진이 이런 건데요.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실험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터를 탑에서 이제 바텀으로 이제 쏴주고 그것이 바로 공연장이 되고 그 공연장에서 제가 이 밑에 있는 저는 몸이 훈련된 무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제가 짜놓은 어떤 공간들을 뭐 하나씩 밟아가는 거예요. 여기 징검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를 띄고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면 포인트들을 짚고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이제 슬릿으로 다 쪼개가지고 나타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이것대로 주문대로 움직이라고 하면은 이 형상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틀이 지어져 있다는 거를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인간 중심주의나 기술시나 기술 만능주의나 기술에 대한 낭만주의 같은 걸로 확장이 되게 되었고 2020년에 여기 아트 콜라이더와 그리고 성북예술 창작터에 함께 여기서 전시를 했던 그때에 가장 주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어떤 VR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휴먼 스케일이라는 것이 뭔가 확장이 되는 것 같고 가상현실로 가면은 뭔가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거나 어떤 이념적으로도 뭔가 깨일 것 같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툴들이
어떤 휴먼 스케일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논 휴먼의 스케일의 영역들을 다 어떻게든 코드를 꽂아가지고 인버팅 그 코덱을 다운받는 것처럼 다 끌어와서 사실 휴먼 스케일로 이용해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봐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했던 거고, 일례로 뭐 우리가 신체가 아닌데 신체로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그냥 인간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론에서의 그런 신체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신체로 만드는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개에게 옷을 입는, 물론 춥게 추운 데서 사는 개들은 이제 한국에서 겨울에 옷을 입어야겠지만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거든요. 막 인간처럼 만들려고 개를 인간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있었던 적도 있는데 어떤 뭐 시골 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 개가 제가 보기에 100% 이렇게 막 꼬리가 탁 바짝 서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할아버지는 아이고 그래 반갑지 귀여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인간과 동물이나 비인간 존재들이 접하는 모든 부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정교하고 더 발달되는 고도화된 기술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탕을 참 좋아해요. 감사하면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나도 내가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출시할 때 비마트를 출시할 때 간 건데요. 뭐 찾으세요? 그 평소에는 굴러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 없는 그런 거. 예를 들면? 국물에 말아먹을 밥 한 공기? 후식으로 사과 하나? 입가심으로는 밀도나. 물 끓일 때 넣어버리고.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 지금 바로 온다고요? 배달이 내일 오는 거 봤어요? 그렇게 비마트가 왔다. 자, 여기서 방금 번개가 번쩍 치면서 물건이 도착했잖아요. 사실 누가 옮긴가면 저는 이제 배달 커넥터도 해봤고 저번 주에도 비마트 알바를 하고 왔어요. 뭔가 리서치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그냥 돈이 없어서 갔다 왔는데, 가면 이제 모든 인간의 몸이 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광고에 봤듯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번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신체인데 인간의 신체가 아니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매체를 이제 통과시켜서 우리가 핸드폰에 어떤 달려가고 있는, 땀 흘리고 있는 사람을 이 핸드폰에 있는 달려가고 있는 오토바이 기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사실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달을 할 때 이제 계속 영상통화하면서 가면 어떨까요? 막 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영상통화하고 가면 그렇게 느끼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AI로 제가 제너레이트한 그 배달 이렇게 뭔가 영어로 이렇게 쳐서 올린 건데 놀랍게도 민트색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올려놨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신체가 아닌 거를 신체로 만들거나 신체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하는데, 무용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서양 무용에서의 그 전통 무용이라고 하면 보통 발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레에서는 전통적으로 발레는 정말 이상적인 무용수의 몸이라는 게 교본에 그냥 박제가 되어 있고, 그 교본에 따르면 뭐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긴 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 써져 있는 이런 사진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걸러내서 교육을 받게 했는지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은 이제 역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행해왔던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비인간 동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비인간 동물이라는 존재를 그냥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보는 것들을 보면 이제 카톡 이모티콘에 보면 어느 하나도 동물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어떤 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눈, 코, 입을 딱 박으면은 그게 이제 이모티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호화된 어떤 무언가의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몬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어디에 중간에 존재해 있고 우리가 코드를 꽂으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변화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비인간 동물들이랑 뭔가 소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뭔가 해킹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해킹을 시키는 것들이. 187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살펴보면 1870년대에는 그 인간 동물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제 박람회 같은 데에, 만국 박람회 같은 데에 가면 다른 동물들이랑 이제 똑같은 위치에 이제 다른 인종의,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두고 동물이랑 똑같이 관람을 하는 그런 동일선상에 놔두고 백인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었죠. 그게 탈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선 같은 거를 우리 마음대로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신체로 승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 고통이 지금은 가장 큰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서양에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고 있는지 보면 고통을 느끼는가, 그래서 그 문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뭐 문어나 오징어가 인간만큼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점차 그쪽으로 신체로 승인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버섯이나 곤충, 뭐 미생물들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중간에서 우리 마음대로 어쨌든 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제가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이라는 어떤 융합 예술을 하고 있고 미디어 아트를 계속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모인 데에서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말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가상현실이라는 말에 왜 이렇게 많이 끌리게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진 목적,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순수한 목적으로나 선한 목적으로만 쓰일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존재들이 데이터화 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데이터화된 것을 어떤 알고리즘으로 가공하기만 하면 사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의 뭔가 개념을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래서 제가 밝혀내고자 하는 거는 그 2020년부터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 어떤 블랙박스 안에 인풋이 들어가고 신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또 뭔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 스스로 그거 안에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블랙박스 그 함수 안에 어떤 비인간 동물을 넣었을 때 또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하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했던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었고, 하나씩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1층에서 했었던 그 작품 전경이고, 여기 보면 어떤 유기체들이 있고 그 유기체를 어떤 현미경의 재물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스캔을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구가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 실시간으로 바로 앞에 있는 프로젝터에 이렇게 그 실시간 영상이 뜨게 되고, 거기 밑에 있는 어떤 AR 마커들이 있는데 그 AR 마커들에 카메라가 우연히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신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레이어를 또 씌워서 제가 함께 협력했던 수어 통역사가 그 니체의 책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책 일부분을 이제 수어로 하고 있는 자막이 들어가는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푸티지는 이렇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유기체를
어떤 미디어를 통과하는 거를 전시장에 재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시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나중에 점점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상을 보게 되고 이 영상 안에 있는 이미지는 뭔가 전자 현미경으로 본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했었어요. 저기 있는 그 수어 통역사의 경우에는 제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뭐 해외 연수나 이런 거를 다녀오는 그런 봉사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수어 통역을 할 때 수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언어로 받아들이는데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신체의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무용을 바라볼 때의 그 그 무용을 바라볼 때에 적용되는 것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관련 지어서 이렇게 했었던 거고, 이 모듈은 이제 서버렉이 2개가 있는데 이 서버렉에 이제 실제 전시장에 제가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그 톡톡이 친구들이 여기 있었고 그 톡톡이들은 한 1mm, 몸 길이가 한 1mm 정도 되는 완전 작은 화분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토양 동물이에요. 토양 생물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대로 가상현실로 그 위치값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상현실로 옮기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 톡톡이들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인간의 인형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얀색 이제 무대에 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관객이 와서 그 HM들을 꼈을 때에는 이들 중에 한 명의 시점으로 보게 되어서 옆에를 이렇게 돌아보면 다른 톡톡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비판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진 않았고 처음에 어떤 동물과 인간의 접점을 좀 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더 끌어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더 끌어와서 중간에 뭔가 혼재된 것들을 더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씬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선언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세계관을 더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웹 공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가공 컨테이너 시리즈 2를 하게 됐고 방금 전까지가 이제 가공 컨테이너 시리즈 1이었고 2를 하게 됐고 비인간 동물들이 데이터화되는 현장들을 찾아서 그걸 디오라마처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지금도 아마 지금 아트콜라이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 작업 링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볼 수 있을 건데 이 유니버설 렌더링 스튜디오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웹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예술가의 독립 수중 서버시라는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어떤 SF 소설처럼 이제 적어놓은 것에 모든 그 탈중앙화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뭐 다 파산하고 뭐 중앙 집권적인 뭔가 그런 게 깨지고 하는 그 시대에 뭐 예술가가 몰래 해저에 넣어놓은 서버가 하나가 살아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혼자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스토리에서 어떤 뻗어나와서 거기 안에 서버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예술가들이 어떤 이러한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현장들을 기록하는 파일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피부과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피부과에 가면 어떤 초록색의 이제 그린 스크린 같은 거에 이제 실제로 수술실에 가면 그린 스크린이 있죠 밑에. 그래서 거기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털이 복실복실한 살덩이가 있어요. 이 살덩이가 이제 점차 가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면도를 하기도 하고 뭐 레이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주사를 꽂아가지고 이제 백화시키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깔끔한 어떤 살덩이가 되고요.
다른 쪽을 반대편으로 가면 그 물곰이라는 생물이 있는데 극지방에 사는 이 물곰이라는 생물도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만들기 위해서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끈매끈하게 만들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모티콘처럼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수술실에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회복실로 들어갔는데 이 회복실에 이건 다 360 공간이에요. 이렇게 원래는 다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래서 회복실에 들어가는데 이 회복실에는 이제 사람도 있고 아까 그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제가 이걸 만들 때 영감을 받았던 우마무스메 게임의 이제 캡처가 있는데 뭐 우마무스메라든지 아니면 블루 아카이브 이런 게임들을 보면 그 여성을 이제 동물로 만들거나 동물을 이제 여성처럼 만들거나 또 그것들을 이제 뭔가 깔끔한 존재들로 만들고 뭐 화내거나 거기에는 화내는 장면은 없어요. 무조건 다 뭐 저를 키워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본 게임들에 나오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여기 포스터로 넣어놨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돼지 살처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돼지 살처분 현장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한 거를 이제 공간으로 집어넣어 놨는데 이 첫 번째 장면에 있는 이 씬은 그 돼지들이 공장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공장에서 어떤 동물들을 생산해낼 때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들을 생산해낼 때 이 동물들은 사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완전히 정말 데이터 쪼가리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얼마만 원어치의 먹이를 먹였을 때 얼마만 원어치의 고기를 생산하는가에 이제 중점이 되어 있고 그것은 그냥 엑셀 파일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할 때 살처분이라는 걸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떤 뭔가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니면은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곳에서 딱 그 질병이 발생하면 그 반경 몇 킬로미터를 딱 정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 뭐 애완동물이어도 상관없고 집에서 키우는 거에도 뭐 그런 거에도 상관없고 그냥 돼지면은 모두 다 땅속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살처분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거기는 이제 취재가 불가하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거는 뭔가 차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얀색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앞에서 통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방역을 되게 깔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은 구덩이를 쫙 판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표면까지 거의 찰 정도로 돼지들을 막 쏟아놓고 발로 차고 막 해가지고 집어넣고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이런 막 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하죠? 생매장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유튜브에 그냥 올라갈 거니까 연령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 없으니까 넣지 않았지만 동물권 단체들이 몰래 들어가서 찍거나 협조를 구해서 찍어온 푸티지들이 있어요. 그 푸티지를 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수행한 공무원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그 다른 쪽에서는 아마 컴퓨터에 있는 그냥 엑셀 파일일 뿐일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신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그래서 이런 씬들을 했고 여기에는 실제 공간에 들어가면 웹상에서 그 동물권 행동 카라의 그 활동가들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씬들을 만들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NFT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해주셔서 그리고 교육도 진행해 주셔서 NFT를 만들게 됐는데 이 NFT는 제가 이런 씬들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거,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되게
매일 밤마다 이 돼지 살처분 장면을 보니까 막 구역질도 나오고 막 그 잠도 안 오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감각들, 그 다음에 뭔가 모순적인, 나 자신도 모순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거, 그리고 NFT로 뭔가 사회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NFT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헤어볼이라는 NFT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작가로서 스스로 소화하지 못했던 어떤 장면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어떤 고양이가 그루밍을 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그루밍 한 다음에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헤어볼로 뱉게 되는데 그 헤어볼, 제가 뱉은 헤어볼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그 가상 공간의 지점들에서 뭉쳐져서 어떤 이렇게 진물이 나오는 거인데 이것조차 이제 점점 더 제가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나갈수록 더 이제 말끔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키링의 형태로 뭔가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깔끔한 형태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과정을 만들었고 이 전체 NFT를 판매하면서 가장 깔끔하게 이제 가공되어 있는 거는 가격을 좀 비싸게 받고 조금씩 차등을 둬서 그 일본의 NFT로 해서 제일 뭔가 처음에 뱉었던 걸로 보이는 이 모델은 가격을 제일 낮게 받는 식으로 짜놓은 다음에 제 이제 사고 안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이 뭘 먼저 사게 될까? 어떤 NFT가 제일 많이 거래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우고 올렸었던 그 작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작년과 올해는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그 과학자랑 예술가를 매칭을 해주셔서 진행하는 리서치를 2년간 진행했고 거기서 박사님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인터뷰에 들어갈 때 제 마음가짐은 뭔가 생명을 가공하고 있는 그 주체들을 직접 만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대하는지 같은 것들을 살펴봤고 어떤 분들은 인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 다른 그 정치적인 걸로 이렇게 정해지는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체 생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구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려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또 리서치를 하고 가공 컨테이너 시리즈 3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톡톡이를 주제로 저번에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점균류를 주제로 삼았어요. 점균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생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생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메바 같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아메바로 움직이다가 얘들이 같이 막 모인 다음에 곰팡이 포자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고 거기서 포자가 나오고 하는 이제 그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기에서 어떤 하나의 분류 체계로 넣을 수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줘서 과학자들도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냐, 뭐 균류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최근까지도 논란이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동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작업실에서 직접 이제 배양한 점균류이고요. 그래서 여기 드레스덴이나 프랑스라고 적혀 있는 거는 거기에서 이걸 키우는 매니아들이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말려가지고 포자를 잘라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페트리스에 넣어서 이제 배양을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 되게 서울 도시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있는 이 노란색 친구가 점균류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공연예술이나 가상 공연장의 시공간에 대한 이제 리서치를 했었고 그 국립현대무용단의 무용기술랩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걸 진행할 때 머릿속에 넣어놨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7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좀 넘겨서 중간을 볼게요. 이 점균류에 대한 씬을 만들었던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 관람객이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관람객이 그 HMD를 이렇게 VR 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 아기를 보면 이렇게 손에 조이스틱이 있거든요. 조이스틱이랑 버튼들이 있거든요. 이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저 아이는 이제 이 사람의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씬 안에 있는 사람의 시점으로 아까 전에 했던 2020년 작품처럼 보고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무용 무대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한 텀의 상명 주기가 지나면 이 사람이 곰팡이가 돼서 뒤에 있는 포자처럼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서 딱 거기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관객들이 와서 이걸 하고 옮겨놓고 이렇게 막 살다가 가면, 생을 살다가 가면 거기서 곰팡이가 자라서 딱 자라고, 또 와서 관객이 하고 하면은 또 자라고 해서 그 위치들의 포인트들이 막 생겨서 결국에 곰팡이 군집처럼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공연장의 씬을 이제 연결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곳이 이제 3군데에 보여졌는데, 직접 HMD 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벽에 상영하는 거, 그 무용 영화처럼 막 씬이 변하면서 막 멋있게 촬영하는 거를 이제 또 프로젝션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표본 상자 안에 중간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 디스플레이 안에 제가 2020년에 했던 그 톡톡이 작품이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옮겨 놓으면 그 곰팡이 포자가 자란 그 위치에 톡톡이들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볼게요. 보면 자세히 보면 중간에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패트리시 안에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이제 지금 관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조이스틱으로.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제 고정돼 있고 해서, 여기 있는 톡톡이 전부 다가 이제 누군가가 옮겨놓거나 아니면 컴퓨터 알고리즘이 옮겨놓은 거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뭔가 곰팡이 자라놓은 패트리시 같은, 그래서 이런 표본 상자가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여러 작품들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코드들을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지는 걸 좋아해서 요거 자체로도 하나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한 거였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곤충들은 제 작업실에 들어와서 죽은 곤충들이에요. 이 작업의 제목은 이제 제 작업실에 좌표로 해놨는데, 그 한예종 뒤편에 있는 제 반지하 작업실은 이런 깔때기검이나 아니면은 그 그리마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죽게 되는데, 이것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비인간 동물을 다루면서 이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경계점을 설정하곤 하는데, 저는 작업실에 톡톡이나 이런 토양 생물들을 키우면서도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가끔 화장실에서 이렇게 곱등이 같은 게 딱 나오면 너무 끔찍하고 막 빗자루 들고 때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미안해서 저 이렇게 보관해 놨어요. 작업실에. 그걸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렇게 이런 바이알병 같은 거나 아니면 페트병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으다 보니까 하나도 안 버리고 이렇게 쭉 모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전시하기 전에, 내가 만들고 있는 그 작품을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까? 패트리시 안에다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모아놓은 것들을 여기다가 표본 상자로 만들어서,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인간이라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침입자들이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찍찍찍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침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난민 같은 존재인 건데, 사실 저에게 침입자일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해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는 그 실험동물 위령비가 이제 크게 전시가 됐었는데요. 이 실험동물 위령비는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대동 연구단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못 들어가는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실험동물을 생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학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인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뭐 암 치료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면 뭐 암에 걸린 마우스가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형질이 제거되어 있는 마우스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필요가 존재를 하거든요. 실험을 할 때. 그럼 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되게 고도화된 기술이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마우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어떤 인간의 형질을 띠게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이 또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실험실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동물들도 실험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그 영장류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지방에. 그래서 그 영장류 센터에서는 영장류들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긴 아예 대동연구단지랑 따로 다른 데 존재를 하고 그런 데서 이제 하는데 그런 실험들이 진행되는데 과학자분들 중에서 뭔가 그런 양심을 가책에 느껴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도 또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 실험동물 위령비 앞에 가서 위령제를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령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랑 비슷한 걸 지내고 이 위령비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위령비들 중에 하나일 건데 왜냐하면 그 연구원이 국책 사업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오래된 기관이라서 이 테이블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바나나가 이렇게 한 송이 크게 올라가고 옆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그냥 생수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쥐들이 먹는 그 이렇게 스테인 빨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진을 봤고 그 다음에 사료가 이제 한 포대씩 막 올라와 있어요. 그 마우스 사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재를 지내는데 제가 그 20년에 그 상차림새라는 작업을 올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재의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귀신이라는 걸 상정하고 영혼을 달래거나 이렇게 할 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것도 비인간 존재라고 해보자고요. 뭔가 그 사람이 아닌. 근데 그 비인간 존재를 우리가 다룰 때 너무나 인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뭔가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뜨고 막 식사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대로 봤을 때는 인간이 그냥 인간의 그 비인간의 그거를 상징을 이렇게 끌어와서 아 인간이 이렇게 마련했었으니까 귀신이 와서 밥을 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제사상에 올려진 이 사료나 바나나들 보면서 뭔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료나 이 바나나들을 올려놓으면은 이 동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복잡했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말의 뭔가 그분들의 죄책감이나 그러한 되게 인간적인 마음이나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HMD를 그 넣어놨던 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기는 아까 전에 처음에 그 2020년 작품에 보여드렸던 어떤 그 현미경이 움직이는 그 재물대 위에 있던 그것의 어떤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현미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형태들을 빌려왔는데 이번에도 밑에 진짜 현미경이 있고 좀 커다란 현미경을 만들어서 직접 그 현미경 앞에 어떤 이 대가리가 있는데 이 대가리는 톡톡이의 대가리예요. 톡톡이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면은 그 앞에 대가리인데 이걸 실리콘으로 만들고 그래서 애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청소년분들이 와서는 다 만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만지작 하더라고요.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질감 비슷하게 만들고 이것을 이제 현미경을 바라보듯이 HMD를 보게 했는데 이거는 약간 논외지만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그 우리가
어떤 전시실에서 그 VR 작품을 관람을 할 때 되게 그 장벽이 커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 끼고 막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해서 현미경이랑 결합을 해서 그냥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똑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확대된 질감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과학자들의 실험실에 가서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어떻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그 비주얼들을 사실 옮겨놓은 거예요. 그 대가리가 있으면 핀을 다 꽂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알아내야 되고 거기서 발생된 현상들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창조해내야 되고, 그 창조된 게 가상현실로 들어가면 또 신체가 되기도 하고 신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신체가 어떤 무용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관계들을 그 안에서 그냥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전데 이거를 하고 있으면 톡톡이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전시장에. 그래서 아기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제랑 제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제 좀 나중에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작업은 그 공기 인형으로 만든 신체가 있는데, 그 신체를 저는 대체 퍼포머 협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시장에서 무용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런 공연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많아지면서 뭔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그것을 소장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는 그 어떤 무용 작품도 거래가 가능하고 뭔가 수익을 창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본질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막 춤추고 있는 인형을 봤어요. 그 신체를 본따서 만든 막 춤추고 있는 인형들을 봤는데, 그게 제가 만드는 가상현실에 있는 신체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 껍데기만 있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신체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안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유사해 보였는데 왜 저게 발명됐을까? 역사를 따라가 보니까 태초에는 이제 내레이터 모델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때는 신장 기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여성들이 와서, 고용된 여성들이 와서 뭔가 야한 옷을 입게 한다거나 하고 거기서 춤을 추게 만들고, 이런 모델들이 존재를 했고, 이런 모델들이 나중에 소장 가능한 형태,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형태, 그 다음에 24시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형태로 바꾸면서도 똑같은, 예를 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거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모든 풍경이 있을 때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에 이끌리게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을 끌어와 가지고 공기 인형에 접합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서 이제 나중에는 춤추는 공기 인형의 지금의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것들을 뭔가 결합을 해서 지금 사실은 그것들이 내레이터 모델이라는 그 존재를 대체를 한 건데, 근데 그 어떤 기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형태가 어떤 가상의 형태가 이 인간을 대체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떤, 이 사장님들이 사실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돼서 그것들을 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섹시한 모습이 아닌 그냥 정형화된 그 병정 모양의 그런 공기인형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자신들에게는 합리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몸이 소장 가능하고 계속해서 반복 가능하고 사람은 지치지만 이제 이 공기인형들은 지치지 않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돼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연구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제가 직접 퍼포머가 돼서 전시장에서 춤을 추는 공기인형이 돼서 춤을 추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전시장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뭔가 약간 비꼬는 건데 사실은 전시장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뭔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만한 그런 것들의 홍보 효과를 전시장에서 작가가 가끔 유혹되곤 하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는데 저는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도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이렇게 접합시켜서 제가 직접 수행을 하고 이 공기인형들이 지금 가상현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들을 좀 이렇게 리서치하는 작업을 앞으로 좀 더 하려고 해요. 진행하려고요. 네, 여튼 그렇고 이렇게가 제가 준비한 그 2018년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작업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좀 들으실 때 좀 거칠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것 같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듣기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쫙 펼쳐놓고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씩 제대로 정리를 해보고 또 리서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서 벌려놨다가 다시 뭉쳐놓고 벌려놨다가 뭉쳐놓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몇 년 후에는 또 좀 더 다듬어진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